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계약 불이행이랑 손해배상, 계약 해지 이런 거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계약서 검토해야 되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관련한 내용 영문계약서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사실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이지만 이제 영문계약서라는 거는 방점이 영어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국제적인 계약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특징,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많이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termination, 이게 이제 계약의 해제, 종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게 되겠죠. termination. 그래서 어떤 계약서에서는 term and termination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계약의 기간 그리고 계약의 종료를 하나의 조항으로 묶어서 각각 세부 항목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이 터미네이션 되는 경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즉 계약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계약의 의무 이행이 다 완료돼서 계약이 완성되는 경우도 많겠죠. 당연히 많겠죠. 사실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많겠죠. 예를 들어서 물품 계약이라고 해볼게요. 물품을 납품을 했다. 100개다. 그럼 100개를 납품했다는 거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돈을 100개에 대해서 100만 원을 준다. 100만 원을 받고 줬다. 라는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의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보면 기술 이전 계약이라던가 공동 개발 계약이라던가 그런 경우에는 의무가 언제 끝나는지 상대방과 나 사이에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이전 계약인 경우에 기술을 이전하는 쪽은 나는 이제 할 의무를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받는 쪽에서는 이 기술 이전을 받았는데도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면 난 기술 이전을 더 받아야 돼. 노하우를 더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계약의 term에 대해서 지금 뭔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언제 계약이 terminate 되는지, 언제 의무가 완료되는지를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경우도 많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termination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ermination 됐다고 간주된다. termination 된 것으로 한다. 요렇게 표현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termination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 하나.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즉, 어떤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경우에는 material한 contract 의무를 위반했을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계약의 의무 이행의 아주 주요 부분을 위반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계약이 즉시 해지되는 것으로 보고 어떤 경우에는 해지 권한을 상대방한테 부여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거를 국문계약서에 비해서 이제 영문계약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누어서 적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지를 했으면 그 손해배상 관련한 조항들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볼게요. compensation이 손해배상이라는 표현인데 compensation은 사실 금전적인 손해배상이라고 이제 직역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분쟁이 생겨서 compensation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분쟁이 생기지 않았을 때, 즉 계약서에는 compensation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하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금전 손해배상 요렇게만 딱 정의한 그 부분에 한정되기 때문이고 보통은 계약서에서는 remedies, indemnification 요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compensation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문계약서에서 타이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런 표현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타이틀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타이틀이 영어 사전에 나와 있는 그 뜻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타이틀 밑에 나와 있는 조항의 내용들, 조항의 표현들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분쟁을 하려고 하면 별의 게 다 분쟁의 시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이제 단어 선택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아닌 거 알면서 그걸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컴펜세이션을 좀 잘 안 쓴다 뿐이고 사실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다시 indemnification이랑 remedies로 돌아가면 remedies는 remedy에다가 ies 이렇게 복수로 바꾼 건데요. 치료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material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치료해 주는지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계약서 중에 대표적인 게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유지 계약서, 보수 계약서 이런 것들인데 아니면 의료기기 유지, 보수 계약서인데요. 그게 잘못됐을 때 그걸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몇 시간 안에 노티파이를 해야 되는지, 어떤 응급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런 의무를 규정해 놓는 내용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어떤 의무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 규정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5분 안에 노티파이 하고 1시간 안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요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행위 같은 건 나는 필요 없고 관심도 없고 1시간 안에 다 원상복귀한다. 요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인터내셔널 컨트랙의 경우에 1시간 안에 다 원상복귀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라던가 소프트웨어가 구동되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분 단위로 의무를 규정해 놓는 경우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어드바이스 드린 계약서 중에도 그런 계약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remedies를 규정해 놓고 그 remedies가 안 지켜졌을 때 termination 조항이랑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그 remedies가 안 지켜졌을 때 손해배상을 진다라는 그 내용은 termination보다는 remedies라는 타이틀 밑에 같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indemnification. indemnification은 그걸 굳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구상권이란 뜻이거든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구상이라는 것은 내가 손해배상을 한 다음에 내 잘못이 아니고 철수 잘못 때문에 내가 손해배상을 했으면 철수한테 내가 야, 너 때문에 내가 1,000만 원 손해배상 했잖아. 네가 나한테 1,000만 원 줘. 라고 하는 그걸 보고 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indemnification은 compensation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작 계약서에는 compensation이라는 타이틀보다는 indemnification이라는 타이틀이나 remedies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indemnification에서 typical하게 나타나는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 상대방의 어떤 잘못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을 때 너 즉각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배상을 나한테 해야 돼. 너 때문에 내가 법정 가서 디펜스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너도 같이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서 내가 잘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상대방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나요? 굉장히 많죠. 특히 헬스케어 인더스트리,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직접 판매를 아니고 제3자의 세일즈 파트너를 통해서 판매를 하거나 공동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라이센스 아웃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라이센스 인을 받아서 상대방이 라이센스 아웃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개발을 해서 상품화를 시킨 경우에 나 때문에 나의 어떤 잘못으로 상대방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상대방이 컴펜세이션 의무를 질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줬던 그 라이센스에 어떤 법적 하자가 있어서 내가 상품화 했을 때 그게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indemnification이라는 타이틀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제 담기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termination, 계약을 종료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지만 반드시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계약 내가 해지해버릴 거야. 해지됐다고 간주할 거야. 이런 내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계약이 완료돼서 termination 됐다라는 내용까지 포함한다는 거.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라는 뜻은 compensation이지만 실무적으로 compensation이라는 타이틀보다는 indemnification, remedies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indemnification은 구상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을 때 상대방한테 구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당연히 compensation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같이 협력해서 이 분쟁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remedies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치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치료에 대한 내용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물론 타이틀에 상관없이 이런 내용을 다 같이 묶어서 compensation, remedies, indemnification 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쓰기도 해요. 예전에 제가 같이 많이 했던 대표님께서 항상 indem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게 indemnification이죠. 그래서 indem을 강하게 해줘 이렇게 많이 표현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꼭 구상권에 대한 내용만 적어드리는 게 아니라 compensation, termination, indemnification, remedies 다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적어드립니다. 일단은 계약의 불이행, 해지, 그리고 구상, indemnification, 그 다음에 compensation, 손해배상, 그리고 remedies, 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비가 와서 봄비인 것 같아요. 오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